중간고사 파트는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뭐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까지 생각을 하시면 기말고사 부분을 좀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수의 극한 뭐 할 거냐면 먼저 극한의 극한 해석 다항식 작성인 거죠. 다항식 작성 및 차수 논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단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활용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 그 다음에 미적분 원 전반에 걸쳐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네한테 극한 하나씩 딱 주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극한식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똑같은 식을 줬는데 누군가는 그냥 F1이 2고 F'1이 3이다만 해석을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럼 너는 어떤 직선이랑 1에서 접하는구나. 식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숙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극한의 해석을 가장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능을 위해서, 그리고 미적분 전반에서 계속 나오니까. 두 번째로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쪽에서랑 그 다음에 요 연속성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수능에는 안 나오고 내신에만 나옵니다. 도형의 활용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원래는 수능에서 한 문제씩 꼭 나왔어요. 우리 오늘도 했던 아까 왜 ST 빼기 TT, T-1 극한 이런 거 있죠. 함수의 극한에서 꼭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새는 약간 주춤합니다. 한 1, 2년 사이에는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 나오다 안 나오다. 근데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해마다 모든 모의고사, 모든 이제 수능에 계속해서 나왔던 유형이니만큼 여전히 그래도 상당히 출제 가능성은 높은, 그리고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유형이죠. 자, 요거 세 가지를 할 건데, 먼저 극한의 해석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두 가지로 분화가 되는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0분의 0꼴의 극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0분의 0꼴의 극한을 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다항함수를 전제로 해요. 다항함수. 문제 조건에 다항함수 조건이 있고 뭔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한 정보를 줬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아주 필수 교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거지같이 작성한다? 교양 존나 없는 거예요. 이건 미적 원에 대한 교양이라는 거야. 이렇게 식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면 좋아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떤 최고차항의 차수에 대한 이야기죠. 최고차항에 대한 이야기고 0분의 0꼴이 최저차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대충은 알 거예요. 다만 얘는 조금 섬세하게 들어갑니다. 얘는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된 게 있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조금 독특합니다. 같은 이야기긴 한데 크게 구조는 같은데 이제 A로 갔을 때 뭐가 조금 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고, 이 두 가지는 대체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보통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 둘 다 다항함수라고 했을 때, 자, 이 값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0이 나올 수가 있고요. 0이 아닌 어떤 k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가 발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차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차수가
fx의 차수랑 gx의 차수가 있는데 분모의 차수가 더 큰 쪽이지 얘는. 이렇게 되면 0이고 둘이 같을 때가 0이 아닌 수렴값.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크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호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제 주로 얘는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주로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자가 만약에 차수가 더 작으면 0이라는 수렴값이 나오는 거. 그때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fx가 4차 함수야. 근데 극한을 보냈더니 0이래. 그럼 gx는 3차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3차 이하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특정이 되진 않아요. 범위만 나오는 거고. 근데 얘는 정확하게 특정이 되죠. 만약에 fx가 4차야. 수렴값이 근데 2야. 그럼 gx도 똑같이 4차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는 0으로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최저차항에 대한 이야기고 x가 이제 0으로 갈 때 역시 fx분의 gx의 형태인데 얘도 이제 세 가지죠. 0일 수 있고 너가 k가 0이 아닐 수 있고 뿔만 무한대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한쪽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어쨌거나 발산한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럼 역시 최저차수에 대한 얘는 최고차수인 거고 얘는 최저차수에 대한 최저차수가 만약에 얘가 너보다 더 크면 즉 이렇게 되면 0이 됩니다. 즉 분모는 최저차가 2차인데 얘는 최저차가 3차야. 그럼 2차랑 3차는 약분이 되고 x가 하나가 남겠죠. 그 위에 것들은 다 0이 되고 그럼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얘는 역시 서로 같을 때 얘가 또 거꾸로일 때.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최저차항 계수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상식. 이거는 방학 때까지도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다뤄봤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주로 0이 아닌 수렴값을 문제에서 제공을 한다. 자, 근데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조금 일반화를 하기는 살짝 어렵고 요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냐면 예를 들면 너네한테 이렇게 줬어.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분모가 x 빼기 2의 제곱분의 fx래요. 자, 근데 이게 3이래. 그럼 너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게 돼 있냐면 fx에 먼저 차수를 이제 아는 게 좀 좋겠죠. 편의상 뭐 4차 함수라고 칠게요. 4차 함수인데 이런 특징을 만족을 해 라고 하면 너네가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얘를 x-2라는 인수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거야. 다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는 게 아니라 x 빼기 2의 거듭제곱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x 빼기 2의 4승 x 빼기 2의 3승 다시 x 빼기 2의 제곱인데 너가 3이 들어가고 얘네는 몰라요.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쓴다고. 식 자체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면 또 문제에서 뭔가 또 조건 두 개를 줬겠지. 그럼 갖다 대입하면 A값, B값 나와갖고 이렇게 막 풀어낸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최저 인수가 얘가 나온다고. 그래서 X-2로 묶인다는 거야. 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을 보여줄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차수를 정확하게 몰라. 4차라는 걸 만약에 모르지?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fx를 이렇게 써줘. x 빼기 2의 제곱에 3 더하기 gx 딱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를 뭘 잡아주시면 되냐면 gx는 g2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쉽게 얘기하면 x 빼기 2의 제곱으로 묶어낸 그때 나머지가 3이라는 거야. 묶었을 때. 묶어낸 이제 나누어 떨어졌을 때. 이게 3이 남고 얘는 무엇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돼? 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야 돼. 얘는. x 빼기 1 나머지는 인수로 갔잖아. 얘를 x 빼기 2로 묶었고 3이 남았고 나머지 얘네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묶어도
x 빼기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2 들어가면 여전히 0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든지 이렇게 식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여기까지는 필수 교양이라고 하진 않을게. 근데 알고 있으면 되게 좋다는 거야. 주로 얘네가 많이 나오는 건 나도 알아. 그리고 여기가 제곱까지도 잘 안 나온다는 것도 나도 알아. 주로 1승으로 많이 나오지. 근데 제곱 이상의 차수가 등장을 하면 너네가 식을 이렇게 세운다고 알아야 된다고 나름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억할 자신이 없으면 좀 필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물론 내가 전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중동고 아이였는데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건방지게. 그래서 뭐지? 근데 나름 열심히 하는 애였거든?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너는 왜 필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필기를 하면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한대. 그래서 일단 온전히 듣고 집에 가서 자기는 모든 강의를 다시 본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보면 필기가 빼곡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강의를 다시 보더라고. 근데 걔가 원래 고1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9등급제 기준 한 4, 5등급이었거든? 근데 고2 때 그래도 한 2등급까지 올라갔어요. 중동에서. 수능은 1등급 나왔고. 그래서 되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되게 뭐가 되긴 되는구나. 그래서 딴 애들이 되게 잘하는 애들이었거든. 그 반에 막 중동 전교 1등도 있고, 전교권도 있고, 뭐 중동에 대체로 1등급 나온 애들이었는데 걔만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했는데 거기에 이제 따라간다고 그렇게 영상을 막 한 번에서 많게는 2번씩 돌려보더라고. 너네도 꼭 그렇게 보라는 건 아니야. 근데 결석이 없는데도 내가 영상을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필기를 안 할 거면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앞부분만이라도 보고 필기하세요. 자, 2번째. 여기는 이제 가벼운 어떤 인수에 대한 이야기, 차수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2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극한 식을 줬을 때 너네가 다항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방금 이제 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더하기 3는 2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1은 왜컨대 마이너스 1이래. fx는 3차 함수래요. 자, 이렇게 줬을 때 이제 보통 문제에서 그냥 뭐 a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d 자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이제 식이 총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극한식은 항상 2개씩 알려줘요. 0분의 0꼴의 극한 항상 2가지 정보를 줘. 첫 번째는 너가 1 들어가면 0이니까 얘가 1 들어가서 0, f1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너가 이제 미분계수가 되니까 f'1이 2가 된다는 거. 식이 2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의 극한식당 미지수 2개씩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지수가 4개인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첫 번째 시작은 이게 맞아. f1은 마3이고 f'1은 2고 f0은 1이고 f'0은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렇게 4가지 식을 준 거는 일단은 맞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제 ABCD를 다 연립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장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얘네 2개를 동시에 혹은 얘네 2개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미지수 2개를 소거한 다음에 나머지를 대입을 하는 건데 1을 대입하는 게 나은지 0을 대입하는 게 나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얘를 이제 대입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 이때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알면 우리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x는 아니지? y는 맞죠? x는 1에서 그래서 어떤 접선을 갖냐면 2x 빼기 5와 접한다가 되죠. 접한다. 이 접한다에 대해서는 함수를 서로 빼면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였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fx에서 너를 뺀 게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니까 이항을 시키면 최고차는 모르지만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여기를 그냥 mx 플러스 n으로 잡고 더하기 2x 빼기 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를 처음부터 두 개로 바꿔놓고 얘를 이제 대입을 한다는 거죠. 어차피 쟤를 대입하는 건 상수항과 1차항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상수항은 1, n-n 빼기 5가 1인 거고 F'형은 1차항의 개수죠. 1차항 개수 같은 경우는 2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상수항에다가 m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n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n 너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립하시면 이제 n값, m값 다 나오고 대입하시면 fx 다 나오는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제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거는 하나의 극한식에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너를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제곱을 인수로 갖는 어떤 다항식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여기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 맨 마지막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거 나왔을 때 무지성으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제발 풀지 않았으면 좋겠고, 반드시 접선을 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야지만 좀 속도나 정확도가 많이 늘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해볼까? 자, fx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이 좀 달리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그냥 쉬운 걸로 자 이렇게 하나 주고 아니다 이렇게 주자. 너가 x 빼기 1 다음에 2로 갈 때 x 빼기 2는 뭐 1. 자 이렇게 줬다고 칠게요. 아까 그거랑 이거랑 이제 뭐가 다르냐면 결정적으로 분자가 얘는 똑같아요. 분자가 같을 때는 함수를 설계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3차 함수 fx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더 간결하게 가는지를 보시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변형을 하지 않고 그냥 x-1과 x-1, fx가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건 보이지. 근데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x-1에 x-2에 다음에 gx가 되겠죠. gx. 근데 gx가 이제 1차 함수인 거예요. 1차 함수. 왜냐면 fx는 3차 함수니까. 그럼 이 1차 함수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나온다고. 자, 너를 저기다가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g1, 즉 g1이 마3이 나오고 그 다음에 g2는 똑같이 약분돼서 2 들어가면 1이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gx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 커질 때 4 커지죠? 아, 너는 4x. 1 들어가서 마3이니까 마7이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gx 나왔으니까 fx 다 나왔죠. 끝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설계하기도 한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전에 보여준 방식과는 좀 다르죠. 아까는 어떻게 보여줬어? fx라는 함수를 한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관계로 표현을 해줬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줬어요? fx와 x축의 관계로 해석을 한 거지 fx가 1과 2에서 x축과 만난다. 그러니까 너를 대입하시면 gx가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언제? 분자가 동일할 때. 분자가 동일할 때는 다항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편이 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작성하는 방식은 다양해. 그러니까 다양한데 유불리가 있을 뿐인데 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좀 편안하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성함수 극한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종류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종류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한 가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한 가지랑 나와 있지 않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수능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 막 f 안에 뭐 이런 거 있지. t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 뭐 이런 거 있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f t 무한대로 보내갖고 이제 극한을 구하는 이건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왜냐면 이거 자체가 뭐야? 이게 유리함수잖아. 이게 유리식을 f 안에 넣은 거잖아. 그럼 f 안에 x가 아닌 게 들어가면 무조건 합성함수야. 합성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합성을 한 건데 합성함수 극한 안 다룬다고 해놓고 교과서에 여전히 이제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식으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지금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는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사실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F 합성 GX 대놓고 그냥. 그리고 FX 막 그래프 막 이런 식으로 줘. 막 FX 뭐 이렇게 생겼고 뭐 가다가 뭐 끊어져 있고
뭐 gx도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잖아. fg. 그래놓고 너와 너의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한다고.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얘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출제율이 좀 더 높고, 근데 얘가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둘 다 알긴 아셔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자, 리미트. 예를 들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t 나누기 t제곱 플러스 1이 있다고 치면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로 가는가. 자, 너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서 너 나눠 떨어지는 이제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죠. 다음에 t제곱 플러스 1분의 자 통분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우린 t 플러스 2가 필요하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지만 저 식이랑 얘랑 같아. 그지? 근데 보니까 t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 양수. 그럼 얘도 양수. 아 그럼 넌 양수네. 그러니까 넌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좀 크겠네. 즉 넌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을 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당연히 너가 음수. 얘는 여전히 양수. 그럼 너는 음수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 됐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푼다고.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묶어내서 너에다가 뭔가 이 부분의 부호를 판단한다.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너네 원래 t가 무한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 대체로 어떻게 푸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x를 t로 바꿔가지고 치환해가지고 다시 바꿔가지고 푼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 어차피 여긴 숫자로 떨어지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부호만 보면 된다고. 여기도 지금 내가 t제곱 플러스 2고 뭐 t 플러스 2고 t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그냥 t가 남았어요. 예컨대. 그럼 t가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얘는 양수 아니야? 얘도 양수고? 그럼 둘 다 양수겠지.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이 똑같이 이제 우극한이 됐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성함수가 F랑 G랑 합성하는 형태로 잘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너가 가다가 1, 1, 2 자, 이렇게 생긴 함수 fx gx 같은 경우에는 슉 너가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뭐 2분의 1 너가 2일 때 2분의 1 2 gx 자, 이렇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뭘 할 거냐면 합성함수 f g x인데 x가 2에 우극한으로 올 때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거 합성함수를 이제 계산을 해달래. 자 가장 먼저 합성함수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속에 있는 함수의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야. 자 gx라는 함수는 2의 우극한으로 오는 거니까 이쪽에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딜 향해서 오고 있냐면 1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을 향해서 오고 있지, 그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너의 극한 값을 f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뭐냐면 x가 변화하면서 gx의 함수값이 점점 1을 향해서 다가오잖아. 얘가 1을 향해서 다가오니까 fx에도 역시 그 값이 1을 향해서 다가오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gx가 어디서 다가오고 있냐면 1보다 좀 위쪽에서 다가오고 있지. 이런 데서. 그지? 즉 예를 들면 뭐 2, 1.9, 1.8, 1. 땡땡땡, 1.1, 1.01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그럼 그게 fx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에 이쪽에서 온다고 이렇게 1.9, 1.8 이런 식으로 땡땡땡땡 그래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 실제로는 F1을 보는 게 아니라 F1에서의 우극한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그냥 2가 된다. 그럼 만약에 2에서의 좌극한을 본다면 자, 그럼 2에서의 좌극하니까 이렇게 오죠. 어딜 향해서 오고 있어? 2를 향해서 오고 있지. 그럼 2를 향해서 와야지. 근데 2를 향해서 오는데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럼 여기 2가 있다고 치면 이쪽에서 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좌극한에서 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gx의 함수값이 2보다는 좀 작은 데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fx 기준에서 x좌표가 2보다는 좀 작은 데서 오는 거죠. 왜냐하면 gx가 x값의 역할을 하니까. 합성함수 극한이 원래 이쪽 내신에서는 한 5년 전, 6년 전, 한 7년 전 요맘때는 모든 학교에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유형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게 무조건 나왔다고. 합성함수 극한, 연속성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왔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출제되는 유형도 아니고 내신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줄 중에 나온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게 출제율이 좀 더 높고 얘는 이제 좀 더 낮고 됐죠? 근데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의 연속성 하려면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따가 문제 가지고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자 도형의 활용인데 도형의 활용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식을 작성을 하는 것. 두 번째는 극한을 계산을 하는 것.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근데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 뭐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fx, gx는 gx 플러스 1 곱하기 fx 더하기 gx. 자, 뭐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고 칩시다. 아까 우리 테스트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죠? 근데 너네가 여기서 x분의 gx가 0으로 가는 예컨대 이런 극한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너네가 리미트 x가 뭐 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이 뭐 예를 들어 2라는 걸 알아. 예컨대. 아까 그 테스트 문제랑 상황이 비슷하죠.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식을 싹 정리해서 gx는 fx에 대한 뭔가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해요. 이걸 정리하고 싶다고.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하는 게 왜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리를 꼭 해야지만 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x분의 gx라는 요소를 이제 구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x분의 gx라는 요소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양변에서. 양변을 x로 이렇게 나눠갖고 여기도 나눠주고 이쪽도 나눠주고 그럼 여기 이제 x분의 gx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극한을 보낸다고. 이렇게 x를 0으로. 그럼 얘는 이제 2로 갈 것이고 이게 뭔가 알파로 가면 그럼 얘네가 뭔가 어떤 값으로 갈 거라고 예컨대. 그럼 그냥 아무렇게 쓴 거니까. 그럼 예컨대 여기가 뭐 계산해봤더니 5로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2알파의 극한이 5로 가니까 알파의 극한이 2분의 5가 된다고 이렇게. 굳이 누가 gx를 fx로 표현해달라고 했냐고. 그게 아니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는 없어. 자, 쉬운 문제들은 90% 이상은 다 아니지. 쉬운 문제들은 다 변형이 돼요. 이렇게 gx는 뭐다 해갖고 fx 혹은 x로 다 정리가 돼.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정리가 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막 gx 세제곱 나오고 그럼 너네 뭐 3차 함수 근해 공식 쓸 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혹은 제일 나쁜 건 뭔지 알아? 정리가 안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진짜 나쁜 거는 정리가 개 같은 문제예요. 정리가 되는 거야. 2차 함수 근해 공식 막 써야 돼. 근데 이것만 봐봐봐. g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사실은. fx나 1을 상수라고 본다면 gx로 싹 넘겨갖고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근해 공식 써갖고 뿔만 정리가 되긴 돼. 그게 더 나쁘다고. 왜냐면 너네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정리가 되니까. 정리를 안 한다고. 식은 가급적이면 작성을 했으면 이대로 극한을 바로 가공을 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걸 안 물어봐. 이걸 물어보겠니? 그럼 너네가 당연히 양변 x로 나눠갖고 계산을 할 텐데 이렇게 안 물어보고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놓고 x를 0을 보내. 자,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물어보면 너네가 저기서 감히 xgx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것만 나오면 여기 분자분모를 x 뭐 제곱으로 싹 나눠주면 이거 x분의 gx 나오지 1 나오지 이거 x분의 gx 나오고 뭐 x분의 fx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싹싹싹 계산이 되도록 출제를 한다고 문제를. 그렇게 출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구하려면 뭔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0이 아닌 어떤 수렴값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럼 이 수렴값을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될까에 대한 이야기.
보통 이 관계식은 양변에서 너의 극한 딱 취하지 맨날 뭐 나오냐면 0은 0 나와요. 맨날. 이게 0은 0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 양변을 아직 x로 안 나눴기 때문에. x로 딱 나누는 순간 좌변, 우변이 싹 정리가 되면서 0이 아닌 수렴값을 뭔가 구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재료로 얘를 구한다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간다? 안 푼다고 이렇게. 우리 샌드위치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너네한테 이런 걸 줬다고 칩시다. x가 0보다 클 때 하나 같을 때 3x 3승 더하기 2x 너가 fx 자, fx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딱 줬고요. 그 다음에 1번 구해달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 할까? fx 제곱 더하기 x제곱 x제곱 자, 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여기서 너네 뭐 이걸 구해달래요. 이 문제는 이거 나왔을 때 이 식 자체를 맨날 이걸로 바꿔가지고 풀려고 했던 애들은 다 못 풀어요. 왜냐면 너네가 이 식을 감히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겠어? 막 다 제곱하고 x 곱하고 더하고 불가능하잖아. 이 사이에 뭐가 나사가 하나 빠져있다니까. 그걸 찾아야 돼. 자, 시작은 어떻게 한다? x를 0으로 보내. 그럼 뭐나? 0, 0, 0으로 가지, 그지? 0이라는 극한은 쓰레기예요. 0이라는 극한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0이 아닌 극한을 찾으려고 해야 돼. 그럼 얘가 0이 된 이유는 뭐야? 누구 때문에? x 때문에 0으로 가겠지. 그럼 어떻게 해줘? x를 나누겠지. x를 나누면 이제 더 이상 0으로 안 가. 아, 그러니까 x분의 fx라는 극한은 어디로 가냐면 2로 가는구나. 언제? x가 0으로 갈 때. 맞지? 그럼 너네 이거 주고 이거 풀라고 하면 못 풀까? 당연히 풀겠지. 어떻게 하면 되지? 분자분모를. 역시 x제곱으로 나눠서. 그러면 너는 뭐 1, 너는 x분의 fx, 너는 x분의 fx의 전체 제곱, 너도 fx 남는데 fx 없이 0으로 없어지고 요거 2 곱하기 x분의 fx의 제곱 더하기 1. 계산 뚝딱 푼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봐. 극한을 주고 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그 극한의 본질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관계식들의 본질이 있다고. 아, 여기서는 x분의 gx를 구하라는 소리구나.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도 이런 종류의 형태에서 x분의 fx를 이제 구해서 너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쉬운 문제는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 한다고. 이게 딱 센 B단계라고 딱. 요거 줄 테니까 이거 구해봐. 너네 양변 x 나눠서 뭐 보낼 줄 알지? 그럼 너랑 너 사이로 가는 거 알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걸 그냥 딱 물어본다고 처음부터. 그럼 너네가 이걸 딱 묻는 순간 이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이것만 구하려고 해요.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돼 어차피. 그래서 사실은 단계별로 갑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단계를 생략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못 푼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쳐간다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작성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식 작성을 해서 우리가 중간 단계를 거쳐가면서 극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가지고 좀 살펴야 되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 끝이에요. 빠밤. 1번 한번 볼까요? 풀어보세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1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가? 무한도를 보내면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라는 합성함수 극한의 형태인데 어디로 가는가? 선생님 일부러 공간도 좀 이번 교재에서는 넓게 준 거 보이나요? 원래 한 페이지에 4개씩 줬는데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냥 2개씩 했습니다. 문제 조금 풀다가 이따가 중간에 조금만 쉬고 문제 마저 풀고 마칠 겁니다. 빠밤.
이게 그냥 책으로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 링제본으로 나오는 게 나을까? 링이 좀 넘기긴 편한데. 근데 걔는 가끔 재수 없으면 뜯어지거든? 막 너덜너덜 막 뜯어질 때가 있어갖고. 자, 볼게요. 일단 기억번. 0에서 극한값 존재하죠. 니은번. 1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 다르죠. 디귿번.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는 3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3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인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분의 양수. 즉 3보다 크니까 3의 우극한입니다. 우극한은 1이 아니라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선생님이 할게요. 조금 복잡하죠. 자, fx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대. 일단은 첫 번째. 너네가 이 두 관계식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첫 번째, f2-x는 f2 더하기 x 밑줄.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돼요? 얘는 x는 2에 대한 대칭. x는 2에 대한 대칭이에요. 선대칭 표현입니다. 맞죠? f2-x랑 f2 더하기 x가 같다는 거는 fx는 항상 2에 대한 선대칭. 그 옆에 나와 있는 gx-2와 gx 더하기 2가 같다. 얘는 뭘까요? 그죠? 4마다 반복되는 함수라는 거죠. 그죠? 얘는 4마다 반복되는 함수. 지금 앞에 나온 표현과 뒤에 나온 표현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x와 마이너스 x면 대칭이고 x와 x면 평행이동 혹은 반복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달라지면 대칭이에요. 점대칭이건 선대칭이건. 근데 얘는 x의 부호가 같죠. x 빼기 2, x 플러스니까 x 앞에 있는 부호는 똑같잖아. 자, 어쨌거나 그렇대. 기억번. 마이너스 합성함수 해볼게. 자, 일단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gx를 마이너스 1로 일단 보낼 건데 그러면 g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 우극한 두 가지로 갈 수 있죠? 거기서 gx가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gx라는 값 자체는 마이너스 1에 좌극한으로 갈 때는 왼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데서 온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0으로 오는데 0보다 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0에 우극한 겁니다. 이렇게. 요거 두 가지를 f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즉 f1에서의 우극한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과 f0에서의 우극한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만약에 서로 같고 0이라면 기억번이 참인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어때?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0 맞죠? 0에서의 우극한도 역시 0 맞죠? 오, 너가 둘 다 0이네. 그러니까 기억번은 참이네. 이렇게 푼다고. 합성함수의 극한을 이렇게 판단해요. 니은번. 자, 2로 갈 때는 어떨까? 지금 우리가 이 이후로는 그림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2보다 약간 오른쪽에를 생각을 해보시면 f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2고. gx 같은 경우에는 2를 기준으로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2에서 역시 다시 이렇게 둘 다 여기가 0 얘가 F 여기 G. 자, 그럼 니은번 역시 X가 이번에는 2의 좌극한 그 다음에 2의 우극한. 자, F와 G를 각각 봅시다. 2의 좌극한으로 올 때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0을 향해서 오는데 0보다 아래에서 옵니다. 밑에서 올라오죠? 2의 우극한도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오는데 역시 0을 향해서 오고 밑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GX라고 다르지 않죠? 얘도 똑같죠. 즉 합성함수를 해보면 얘가 GX 안에 들어가니까 G 0의 좌극한을 보시면 되고 얘가 F 안에 들어가니까 F 0의 좌극한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각각 0에서의 좌극한을 비교해보시면 둘 다 1이네요. 오. 그래서 니은번도 참입니다. 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4에서의 상황을 보고 싶은데 4는 상황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fx 같은 경우에는 대칭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0에서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뒤집어진 상황이야. 즉 4가 여기 있으면 0에서의 상황을 뒤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0을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f.
G 같은 경우에는 0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냥 0에서 상황이랑 똑같다. GX는. 굳이 그리지 않을게요. 그릴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4. 자, 그래서 디귿번. 그러면 4에서도 보시면 4의 좌극한, 4의 우극한. 좌극한은 0. 근데 밑에서 올라오니까 0 마이너스. 다음에 우극한은 1. 역시 밑에서 올라가죠? 1보다 좀 작은 데서 와요. 자, gx 같은 경우에는 4에서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둘 다 1의 좌극한입니다. 즉 합성을 해보면 얘는 g0에서의 좌극한과 g1에서의 좌극한이 서로 같을 때만 극한이 있는 거고, 얘는 어차피 f1에서의 좌극한만 보시면 됩니다. 자,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일이고요. g0에서의 좌극한 벌써 1이죠? 서로 다르죠, 그죠? 이미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합성함수 극한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문제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합답형인데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봐봐, 수렴하고 수렴하면 수렴한다. 기본적으로 그지? 수렴하는 극한끼리는 뭐가 가능하다? 사칙 연산과 실수배가 가능하다. 기억번 보세요. 서로 더한 것과 뺀 것이 있으면 서로 곱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로 더한 거랑 뺀 게 있으면 서로 이 두 식끼리 더하거나 빼면 fx, gx의 극한이 만들어집니다. fx, gx 극한이 각각 수렴하면 당연히 곱하는 것도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극한을 재료로 어떻게 해서 너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니은번. 자,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근데 gx의 극한이 2라고 한다면 fx 더하기 gx분의 fx의 극한은 1이다. 분자분모를 fx로 나눠보시면 1 더하기 f분의 g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fx분의 gx가 0이기 때문에 1 더하기 0분의 1이라서 극한값은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은 분자분모를 fx로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디귿번. 너가 발산하고 발산하면 너도 발산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는 명제를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뭘 이용한다? 대우 명제를 이용을 합니다. 수렴하면 각각 수렴하는가? 더한 게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 수렴할까? 하나의 극한으로 두 개의 극한의 수렴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개가 수렴하면 걔네로 하나를 만들 수 있을지언정 하나를 쪼개서 둘 다 각각 수렴해 라는 이야기는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되더라.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기억 니은번 선지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넘어가고 디귿번 선지만 한번 해보세요. 디귿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극한의 계산 조금 하고 8번까지 하고 조금 쉬어야겠다. 빰빠밤. 참고로 함수의 극한이 함수의 연속보다 어려워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다음 시간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계수 다시 어렵고. 너네 시험 언제야? 지나고. 혹시 추석 전에 시험 보는 학교 있나요? 그런 도라이 같은 학교가 있을까? 없겠죠? 중학교는 추석 전에 보는 학교가 있더라고. 네가 이 교실에서 가장 시원한 자리에 앉았어요. 네가 안 추우면 나머지는 더워요. 저걸 위로 올리면 돼요. 저 날개 좀 올려줄래, 만준아? 날개 올리면 아마 안 추울 거야. 움직이고 있구나, 저게. 이게 어딨지? 리모컨? 여기 있네. 땡큐. 상하 작동을 멈추면 될 것 같아요. 멈췄나? 오케이. 어때? 좀 덜해? 바로는 안 오죠, 이제. 네가 앉은 키가 엄청 크진 않으니까. 지금 디귿번은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네가 역함수의 극한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역함수 극한을 하려면 y는 x에 대해서 이거를 대칭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굳이 대칭을 안 시켜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역함수를
뭐 그릴 수만 있으면 사실 금방 하죠. 역함수만 그리면. 그림이 사실 되게 y는 x에 대해서 거의 대칭이야. 그지? 생각보다 쉽게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변수를 x 대신에 y로 바꾸면 x 방향의 극한은 y 방향의 극한으로 바꿔서 그냥 보면 되긴 하는데 너네가 그렇게 관찰하는 건 쉽진 않으니까 그냥 y는 x 대칭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 ymax 대칭 시켜서 그려줄게. 여기는 이렇게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여기가 차 있고 여기도 차 있고 그리고 샥 대칭이 되면 너가 어디로 오냐면 3으로 오나? y좌표가 3으로 오고 x좌표가 너가 마일, 3으로 오네. 이쪽으로 와야 되네. 너가 2, 너가 3 여기로 오죠. 이렇게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채워지고 여기가 뚫려 있네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일, 여기가 3. 자, 문제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역함수가 좌극한과 함수값이 다르도록 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다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연속인 순간들을 찾으면 돼. 이런데, 그지? 근데 그 중에 좌극한 함수값 같죠? 좌극한 함수값 같지? 근데 여기는 어때? 좌극한 함수값 다르죠? 그래서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 어디서만 안 된다? 1에서만 좌극한 함수값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 선생님이 가우스 함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극한 계산할 때 가우스 함수의 극한을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려고 한 문제만 딱 넣어봤는데 가우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정수 n으로 가는 문제. 둘 중에서는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전자는 가우스를 취해봐야 x제곱에다가 가우스를 취해봐야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x제곱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가우스 문제에 대해서는 가우스 그냥 없이 풀어도 답이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x가 n보다 큰 경우와 n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 자, 가우스 x값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는 무조건 너는 그냥 n이에요. 이때는 그냥 무조건 n-1입니다. 왜냐하면 가우스 함수는 계단형으로 상수함수의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해가는데 n보다 작을 때까지는 n-1을 따라가다가 n이 될 때부터 n 그래서 우극한은 이제 n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립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즉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는 n제곱 더하기 2x 나누기 n 이게 이제 언제냐면 x가 n의 우극한으로 갈 때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n-1의 제곱 근데 2x는 똑같아요. 나누기 n-1 요게 n의 좌극한으로 갈 때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잘 대입해서 n값만 계산하시면 k값 나오겠죠. 어차피 극한 입장에서는 얘네는 n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좌변 같은 경우에는 n제곱 더하기 2n 나누기 n이니까 n 더하기 2가 됩니다. 우변 같은 경우에는
너랑 n 들어가면 2n인데 너가 n제곱 마이너스 n이라서 n 플러스 1 나누기 n 마이너스 1이야. n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쓱싹 계산해 보시면 n제곱은 날라가고 n값 바로 나옵니다. n 얼마가 되면 되지? 계산이 잘 안 되네. 곱하면 n제곱 3 나오나요? 3 나오네요. 따단 3을 다시 대입하시면 여기에 대입한 게 뭐다? 는 k. k 값은 5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일단은 별표 좀 특이한 문제거든. 6번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단은 x를 5로 보냈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 그럼 분자도 0으로 갈 텐데 5를 대입을 해보니까 5-a의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b. 어쨌거나 5-a랑 a-5를 서로 빼면 얘네는 같은 값으로 가니까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의 어떤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거고, 그랬을 때 자연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볼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일반적인 문제랑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a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a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고, 자, 근데 a, b가 자연수고 우리가 주어진 요 식에다가 극한 계산을 하려면 절대값을 일단은 떼긴 떼야 되거든. 절대값을 뗀다는 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 부분의 어떤 대소관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x는 5로 갈 거잖아.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는 x 안에 이제 5가 대입이 될 텐데 5가 들어가는 순간에 a와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느냐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지느냐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a가 5보다 작을 때, a가 5일 때, a가 5보다 클 때.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거는 너네가 이러한 안목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불러보자. 그럼 이 함수는 뭐가 되는지 보이니? f5가 되죠? 그지? 맞아? 그럼 얘는 사실은 뭐야? x 빼기 5분의 fx 빼기 f5에 x를 5로 보낸, 이거 뭐야? fx라는 함수의 5에서의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네? 그럼 개꿀이잖아. 이게 어차피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fx? 얘가 a? 그러니까 누가 봐도 a가 5일 때는 당연히 얘는 정의가 안 되겠지. a가 5보다 작으면? 그러면 5가 이쪽에 있겠네? 그럼 여기서 미분계수 뭐야? 1이겠지. a가 5보다 크면? 그러면 미분계수 뭐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내가 5보다 a가 크면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은 b값 마이너스 1 나오는데 b값 자연수라며? 아니지. 무조건 뭐야? a는 5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a가 5보다 좀 작아야 되니까 a는 4, b는 1 이렇게 푼다고. 이거는 너네가 저 구조를 미분계수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게 아니면 저렇게 케이스 세 가지 나눠야 돼요. 만약에 a가 5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 얘가 5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얘가 5가 들어가면 5 빼기 a가 양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5 빼기 a 나오고, 여기서도 마이너스에 5 빼기 a가 나온다. 이렇게. 물론 5는 대입을 한 거니까 사실은 x야, x. 이렇게 나와. 나누기 x 빼기 5. 근데 a는 날라가죠. 그러니까 x-5 나누기 x-5가 1 나오지. 그게 이제 요 범위의 b값이 1인 거예요. 는 1, b는 1. 그게 뭐야? 이쪽에서의 기울기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되게 좋긴 좋죠. 그죠? 굳이 케이스 다 나눠서 내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7번 해보세요. 아까 알려드린 바가 있으니까 해봤으면 좋겠어.
fx를 gx에 대한 식으로 안 바꿨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아까 시험에서는 아마 그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풀었다면. 뭐부터 한다? 양변 0 극한 보내서 일단은 어디로 가는지 본다. 어차피 x제곱 더하기 fx 0으로 가지 않을까? 어차피 0 보내버리면 어차피 f0 0 아닌가? 근데 사실 양변을 그냥 x로만 나누면 x분의 fx도 사실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요. 그지? 양변을 x로 나누는 걸로는 안 풀려.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x? 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0이 아닌 형태가 나. 이런 건 경험이 필요하다고. 이건 봐봐.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자,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돼 있나? 자. 일단 x를 0으로 보내면 2로 가죠. 어차피 fx의 극한값이 각각 이제 뭐 어차피 존재는 할 테고,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2 f 2로 가겠지. 아 근데 사실 연속함수가 아니라서 f2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fx의 극한을 알파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0으로 가고 그냥 알파가 되겠지. 그러니까 알파는 0이겠지. 그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치 그냥 함수값처럼 대입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0이 돼버렸으니까 x로 나눴다고 이렇게 얘네를 양변을. 더 이상 0이 아닌 수렴값을 가지려고. 근데 x분의 fx의 극한은 베타라고 한다면 똑같다고. 또 2베타랑 마이너스 2베타랑 베타가 또 같아진다고. 이렇게. 왜냐면 너는 해봤자 약분돼서 x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넌 똑같아요 다 식이. 그러니까 또 베타는 0이 된다고. 아 여기까지도 안 된다고. 아 x 제곱 정도는 나눠줘야 이거를 어떤 k라고 부른다면 1 마이너스 k랑 2배 1 더하기 k랑 같아서 k값이 나와버려요. 쓱싹 3분의 1 나오지. 맞아? 그럼 이제 x제곱분의 fx가 3분의 1이라는 거야. 이렇게 푼다고 문제를. 이렇게. 끝났죠? 문제 보면 x제곱 나눠서 극한 구해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 넘어갑시다. 8번 넘어가고 차수 논리 9번 하나 하고 쉬었다가 10번부터 하겠습니다. 9번 한번 해보세요. 차수 논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근데 fx, gx는 차수가 같대. 근데 서로 뺐더니 2차식이야. 근데 차수는 같은데 최고창의 개수는 3배 차이나. fx의 최고차는 그러면 3x제곱이고 gx는 x제곱이 돼서 3배인데 빼가지고 최고차가 2x제곱이 된 거지. 거기까지 나왔으면 되게 많이 나왔죠. 9번이 아마 휘문인가 중동 기출이에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동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f0 더하기 g0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fx, gx를 여러분이 따로따로 가지고 노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죠?
fx, gx를 더한 함수를 새롭게 hx라고 이름을 붙이는 편이 문제를 풀기가 훨씬 낫죠. 왜냐면 마지막에도 물어보는 게 f0 더하기 g0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이제 h1은 0이고 h'1이 1이 나올 텐데 식이 그렇게 주어지면 함수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미분계수 거리 곱하면 되게 쉽게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까지는 나왔어야 돼. fx 더하기 gx의 최고차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x제곱 더하기 뒤에는 모르겠다. 이걸 이제 새로운 함수 hx라고 부릅시다. 근데 hx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1 들어가서 0이고 미분계수가 1에서 미분계수가 1이야. 즉 h1은 0, h'1은 1. 그렇다는 거는 4차 함수인데 1에서 미분계수가 얘가 기울기가 1이라는 건데? 근데 최고차가 4인데? 그럼 너 곱하기 4가 1이네? 그렇다는 건 이 길이는 4분의 1이라는 소리네. 맞아요? 미분계수 거리곱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 그지? 미분계수 거리곱은 언제 쓸 수 있다? 실근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어떻게 한다? 여기부터 나머지 실근까지 곱하기 최고차는 1, 너가 길이가 4분의 1이니까 너가 4분의 3. 기울기가 양수니까 1이 오른쪽. 만약에 음수였으면 왼쪽. 물론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 근데 이제 기왕 배웠으니까 한번 써본 거고. 그러면 hx 나왔죠.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뭐다? h0을 구하고 싶다. 자, h0 함수값 거리고 너 곱하기 최고창 답은 3이 되겠네요. 너무 쉽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차수 논리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앞에 거보다. 자, 보세요. 일단 가번 조건에서 만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분모가 x-2의 제곱이죠. 분의 fx가 0이라는 소리는 fx가 최소한 x 빼기 2의 세제곱은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만 약분이 되고도 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번 조건에 따르면 x가 2로 가는 거고 무한대로 갈 때는 xn승분의 fx 빼기 x의 4승 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n의 최소가 5. 그럼 5승일 때는 0이라는 거야. 그러면 4승일 때는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맞죠? 즉, 이 분자 분모식의 차수가 4승일 때는 같아야 된단 말이지. 즉, 얘가 4차식이야. 근데 fx라는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1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x 4승 더하기 어쩌고는 아니겠죠. 왜냐면 그러면 빼면 4차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려면 너는 기껏해야 x 3승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최고차 함계수가 1자리. 그래서 fx는 그냥 요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인수로 가질 뿐만 아니라 x 빼기의 세제곱 그 자체가 되어야지만 주어진 가나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별표. 11번도 진짜 잘 나오는 기출이고요. 얘도 이제 기출인데 기출에 대한 변형이고 마지막에 밑줄 맨 아랫줄에 n이 최소일 때 밑줄 하고 별표. 이거 서술형이라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 작성하는지가 중요하고 단대부고 기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학교들에서 잘 나오는 문제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F0은 12, G0은 0이고 항상 Gx-K분의 fx가 K-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Gx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Gx-K는
G 0이 되죠. K가 이제 X가 K로 가면 X를 K로 보내고 G에 X 빼기 K가 된다는 거는 이 값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0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G 0이 0이니까. 그리고 분자가 fx. 너가 k-2인데. 자, 그럼 봐봐. k가 만약에 1이면 x가 1로 가고 g x-1인데 1 들어가면 어차피 g 0이니까 g 0은 0이고,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하는 값이 나오겠죠. 특히나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수렴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gx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사실은 요거를 gx라는 함수 자체를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어차피 g0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도 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너를 이제 대입해주면 m에 x-1분의 fx가 마일인 거예요. 요게 언제다? x가 1일 때. 1로 갈 때. 그 다음에 x가 2로 가면 m의 x 빼기 2분의 fx의 극한이 0이고, 마지막으로 x가 3으로 가면 같은데 극한이 1이에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분자가 지금 모두 fx인 거 보이지? 극한식 0분의 0꼴 여러 개인데 분자가 모두 같을 때는 식을 어떻게 도입을 준다? 그냥 fx는 이렇게 도입 준다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곱하기 hx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보면 0으로 가잖아. 그렇다는 거는 x 빼기 2는 한 번만 갖는 게 아니라 두 번은 가져야 돼요. 맞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가져요. 0분의 0꼴 차수가 얘가 지금 나머지는 0이 아닌 수렴값인데 얘만 독특하잖아. 얘만 0이잖아. 0이라는 건 얘가 제곱일 수도 있고 세제곱일 수도 있고 몰라. 근데 아무튼 최소한 1승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fx의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냐면 hx가 차수가 가장 낮은 걸 찾는 거예요. 이 녀석. hx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풀어가야지 감점이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싹싹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자, 요거를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지.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식. 요거 x-1 양변에다가 m을 이제 곱해갖고 마이너스 m으로 바꿔주시고, 너도 이렇게 m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x-1 약분되고 1 들어가면 너가 1 마이너스 2 h1이 마이너스 m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필요 없고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3 들어가면 요거 약분되고 3 들어갔고 3, 2, h3이 m이 됩니다. 맞아? 그러면 샥샥 너가 그러면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2분의 m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결론 hx의 차수가 가장 낮은 건 바로 누가 되면 되는 거가 그냥 2분의 m이 되면 돼요. 상수함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fx는 몇 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나온다고. 우린 뭘 구하고 싶대? g'x를 구하고 싶대. n값이 최소일 때. 마지막에 f0이 12인 거 나와 있죠? 여태껏 안 쓰고 있었지? 갖다 대입하면 m값 나오고 끝났어요. 이런 문제로. 중요한 문제야. 조금 어렵다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3개짜리도 있다고 했죠. 이게 요 단대부호 기출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우리 극한의 대소관계로 넘어갈 건데요. 13번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양변을 조금만 이제 절대값 떼갖고 쓱싹 넘기시면 무한대로 갈 때 결국에는 1로 가죠. 1. x제곱분의 fx가 1로 가지, 그지? x제곱분의 fx가 1로 가기 때문에 그럼 답은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이제 2가 나오는 간단한 문제고 14번 한번 해보세요. 14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14번은 k값의 극한값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14번이 이 극한의 대소관계 문제,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데 샌드위치 정리 문제 중에서는 되게 특이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이게 은광 아니면 숙명 기출이에요. 이건 이제 여고 기출입니다. 은광이었던 것 같아. 숙명 느낌은 좀 아니죠.
나번 조건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a 값을 구하고 나면 gx에 우리가 극한값을 알 수 있고, 근데 초고참 계수가 일자리 gx이기 때문에 gx 자체가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걔를 직접 구해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어차피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면. 왜일까? 어차피 ax제곱을 뺐고, 그럼 4x부터 5x인데 4 더하기 5는 9고 9 나누기 자연수일 텐데, 그럼 답은 어차피 2번 아니면 4번이 아닐까. 5나 7 같은 건 분자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거는 이제 수험적으로는 당연히 좀 약간의 잔머리 머리가 없으면 잔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분모의 식이 1차식이 나올 건 뻔하지, gx가. 그지? gx 1차식, gx에서 이제 x제곱 뺐으니까. 근데 gx라는 함수를 특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극한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a를 특정을 하고 a를 구했으면 그걸로 gx를 구해주고, gx를 구했다면 사실은 끝나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애들이 이거 딱 보고 되게 쫄았거든. 왜냐면 막 부등식에 막 극한 막 3개씩 있지. 범위 뭐 나왔지. 근데 진짜 쉬운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a 값이 10인 거는 찾았죠. 왜냐면 2x 제곱분의 fx 극한이 5라는 거는 요 양변을 다 2x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극한이 5가 나오려면 2분의 a가 5니까 a 값은 10이 나왔을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요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의 극한이, 너가 지금 10이라는 거죠? 근데 gx라는 함수는 분명히 뭐냐면 2차 함수고 1에서 실근을 갖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1인데 그럼 최고차항도 1이고, 그럼 이 길이가 10이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9네?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미분계수 거리고. 그죠? 너가 그러면 gx는 x 마일에 x 플러스 9구나. 당연한 얘기죠. 약분돼서 1 들어가면 9가 되니까. 근데 갖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를 했고, 그럼 뭐 분모가 얼마 나와요? 8x 나와요. 분의 이제 fx 마이너스 x제곱인데 그것의 범위가 4x랑 5x 사이자. 즉 분자는 4x에서 5x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8분의 4랑 8분의 5. 답은 8분의 9, 4분의 2죠.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기니디 합답형, 재미난 합답형이고요. 이거 다 풀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천천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근데 느낌 자체는 비슷비슷합니다. 15, 16, 17, 18 다 같은 종류의 문제들이고 18번이 제일 어렵고 그 중에서 뭘 해볼 거냐면 16번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만 볼게요. 기억번,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이 만약에 k라면 0으로 가는 너의 극한값은 0이다. 자, 일단은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데 수렴하면 분자도 0으로 다가가야 되는 건 알고 있지, 그지? 극한이 0이면 분자의 극한도, 그러니까 분모의 극한이 0이면 분자의 극한이 0이 돼야지만 수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기억번에서 너네한테 이게 만약에 실수이면 f0은 0이다 이렇게 딱 주지? 그러면 한 80% 아이들은 맞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극한과 함수값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같단 말이야.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연속 함수에 대해서. 근데 얘는 지금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밑줄 두 함수 fx, gx. 자, fx, gx에 대해서 그냥 함수라고 줬잖아.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불연속일 수도 있고 미분 불가일 수도 있음 이렇게 딱 써주세요. 이게 중요해. 너네한테 불연속 함수 fx 이렇게 줬다는 게 아니야. 근데 연속성, 미분 가능성, 다항함수 이런 표현이 안 나와 있다는 거는 야, 불연속일 수도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네 이거 무조건 F0이 0이라고 할 수 있어?
틀리다는 거야. 기억번 선지가 아니, 기억번은 이제 맞죠. 근데 F0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에요. 니은번 fx보다 gx가 크면 극한도 더 큰가? 그렇지 않지. 우리는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뭘 배웠어? 비록 fx가 gx보다 더 작을지라도 극한 값은 서로 같을 수도 있다. 극한을 취하면 없던 등호가 생긴다가 극한의 대소관계야.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역시 틀렸죠. 디귿번 하나의 수렴하는 극한을 가지고 내가 각각 따로따로 수렴하고 그게 마이너스 3분의 2배다라는 개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둘 다 발산할 수 있다고. 절대 안 되죠, 디귿번. 디귿번은 사실 뭐냐면 fx 더하기 gx가 수렴하면 fx도 gx도 따로따로 수렴해.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야. 안 된다고. 하나의 극한의 수렴성에서 두 개의 극한의 수렴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자, 리을번. 무한대로 가고 상수로 간다면 fx분의 1을 해가지고 여기다 곱하면 fx분의 gx의 극한이 1이죠. fx분의 gx가 1이니까 분자분모 다시 fx로 나눠서 극한 구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3 빼기 4분의 1 더하기 1 나오죠. 음수 나오죠. 틀렸죠. 값은 음수 나옵니다. 극한값 계산하셔야 돼요. 수렴값은 존재하지만 음수 나와요. 넘어갑니다. 자, 도형의 활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형 활용 문제들이 다 주옥 같은 문제들인데 일단은 0분의 0꼴이 기본적으로 좀 더 어렵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좀 더 쉬워요. 대체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이 차수만 보면 되는 반면 혹은 기껏해야 유리화돼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반면 0분의 0꼴은 정확하게 값을 계산을 안 하시면 이제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서 19, 20번 중에 뭘 해볼까? 둘 다 비슷해요. 난이도는 비슷한데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할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차함수 위에 한 점 t, t제곱을 지나는 직선이 L. 근데 그 직선 L과 그 점 P에서 접하는 원 중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너의 그때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T가 0으로 다가갈 때 T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B의 극한값은 얼마인가? 그래? 그럼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t값이 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울기 자체가 0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 보이니?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언젠가는. 그죠? 기울기는 점점 0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t, t제곱이랑 원점을 연결하면 평균 변화율 자체가 t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싶어? t가 0으로 다가가는 상황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낮아야 돼. 기울기가 굉장히 낮은 상황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점 자체가 t, t제곱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너의 중심이 A, B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에는 극한을 얘를 구하고 싶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 a 플러스 b분의 b. 자, 두 번째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볼 건데 t 값이 0으로 다가가면 b 값이 0으로 간다는 거 보이니? 이거 0으로 다가가죠. 왜? t가 0으로 다가간다는 건 얘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너의 중심도 점점 0으로 가지 않겠어? 아,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의 극한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자, 여기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A 같은 경우엔 내 생각엔 0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A도 0으로 가버리면 T도 0으로 가는데 얘도 0으로 가고 B도 0으로 가면 밑에는 0으로 가는 인수가 두 개인데 너가 하나니까 그럼 너가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 정도 생각만 살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 B와 T, T제곱 간의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만큼의 길이가 B죠. 그럼 이만큼의 길이도 B겠네. 그럼 이 점으로부터 너까지의 거리가 B가 된다라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B와 T와 A의 관계식을 하나 정도는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B제곱은. 점점거 T 빼기 A 제곱 T제곱 빼기 B 제곱.
자, b제곱은 양변에서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t제곱 마이너스 2at a제곱 t4승 마이너스 2 b t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보니까 t 0으로 보내보면 a 어디로 가? a 0으로 가네. 그지? 보여? t 양변 극한 내가 t 0으로 보내면 0, 0, 0, 0 가자. 그럼 얘도 0으로 가겠지 뭐. 0으로 가야 되지. 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게 개소리였네. 그럼 너가 1차고 너가 2차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잘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인데. 자, 그래? 그러면 결국엔 AT분의 B를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관계식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울기 자체가 너가 기울기가 T짜리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T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얘는 T고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 돼야 돼요. 요거를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을 작성해 봅시다. 즉 T-A분의 T제곱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T분의 1.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쓱싹 계산해서 한쪽을 잘 넘겨줍시다. T를 곱해주시고 T3승 마이너스 BT 넘어오면 플러스 T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네. T3승 더하기 1 빼기 BT 빼기 A는 0 이렇게 식 한 개, 식 두 개 나오죠. 일단은 약간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 문자만, 그러니까 두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는 괜찮아. 그럼 거기서 극한 잘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는 A로 바꿀게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전개하기 전에 식에다가 여기다가. 그럼 T-A 자체가 나름대로 계산이 괜찮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t를 뺀 다음에 제곱하면 되죠? 즉 t3승 마이너스 bt의 제곱이에요. 더하기 요거는 전개해서 b제곱이랑 날리겠습니다. 요거 나와요. t4승 마이너스 2bt의 제곱입니다. 는 0. 오케이. 자, 요 식이 만들어졌어요. 양변을 t제곱으로 날릴 수 있다는 거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t제곱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2 b는 0 이렇게 나와요. 짠. 자, 여기까지 나왔죠. 일단은 어차피 t를 0으로 보내면 b제곱 빼기 2b 어쨌건 b는 0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번에 t a 플러스 b 그럼 요게 a가 요거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a가 t 3승 다음에 더하기 1 빼기 b t 플러스 b 곱하기 t예요. 이렇게 되네. 그러면 한 번에 식이 잘 안 나오나?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2b t제곱 더하기 너가 b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t제곱으로 묶어서 얘를 0으로 보내면 t분의 b가 극한이 나오나? t분의 b가 나오면 좋겠는데 t제곱분의 b가 나오네. t제곱분의 b t제곱분의 b가 극한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얘를 이 상태에서 t제곱으로 나눠보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하나 쓸게요. 너가 t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t분의 b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t제곱 분의 2는 0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t를 이제 0으로 보내시면 어차피 t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고 b도 0으로 가고 그리고 t분의 b도 0으로 가는데 t제곱분의 b인데 t제곱분의 2b 얘만 이제 0이 아닌 값이 됩니다. 이 부분만 얘가 딱 2분의 1로 가겠네요. 이렇게 t제곱분의 b가 이제 2분의 1로 가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자 분모를 t로만 나눠주면 t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런 t제곱분의 b 되고 t 여기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맞나?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뭐가 남냐면 1 남네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t제곱 남고 근데 t분의 b잖아. t분의 b는 어차피 0이고 1-b인데 얘가 1로 가죠. t제곱분의 b 남죠. 답이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계산이 좀 번거로운 문제긴 한데 뭐 이렇게 안 하시고 이거를 a, b를 다 t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지금 b로 다 표현이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b를 t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b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조금 계산이 한 번에 다 표현하기가 불편하다. 20번은 그런 문제 중에서 식 계산이 조금 더러운 문제였고 22번이나 뭐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고요. 우리 20, 20한 문제만 더 할게요. 22번을 할까 아니면 23번을 할까? 23번이 좀 되게 한 땀 한 땀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숙제로 선생님이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22번 그래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일단 해보고 선생님이 해설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22번은 유리함수랑 직선에 대한 이야기죠. 이 직선이 어떤 정점을 지나가는데 t값은 무한히 이제 커질 예정이고 만나거나 만나지 않도록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m의 최소값과 최대값. t값이 엄청 커지면 어떻게 되겠는지를 보셔야 돼요. t값이 계속해서 커지면 어떻게 될까? 유리함수를 그려서 우리 gx라는 직선이 어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가? t는 양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날지. 참고로 1,-t라는 좌표를 잡을 때는 선생님 그림처럼 조금 충분히 마이너스 t를 작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싶으니까? t 값이 무한히 커지는 상황을 보고 싶으니까. 최종적으로 1,-t라는 값은 아주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밑쪽에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너를 만족할까?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직선과 이 유리함수가 어떤 상황? 서로 접하는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접선이 바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 그럼 나는 너는 너 해갖고 쓱싹 넘겨가지고 분명히 양변 x 플러스 1 곱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거기서 판별식 는 0, m에 관한 2차식 나올 것 같고 거기서 근과 계수 관계 합 구하시면 바로 나오겠네요. 분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 지금 우리 요 직선은 1,t를 지나. 근데 얘가 만약에 양수면 이쪽 밑에서 하나 만나고 점근선이랑 또 이쪽 한참 오른쪽으로 가서 또 하나 만난단 말이야? 양수면 무조건 두 군데서 만나. 사실은 정확히 점근선과 평행할 때 요때는 한 점에서 만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단줄 m은 0이 아니다. 사실은 0일 때도 실근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아셔야 돼요. 불연속이 되는 점이 정확히 세 군데라고. 기울기가 0일 때, 기울기가 1에서 너랑 접할 때, 사이에서는 안 만나다가 너랑 접할 때, 너보다 더 가파라지면 두 점에서 또 만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PQ가 된다는 거죠. 두 접선의 기울기가 PQ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각각의 접선을 이제 기울기만 구해서 합을 하시면 되는데 접한다의 해결은 유리함수라고 딱히 다를 거는 없어. 너라는 방정식을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양변에다 x 플러스 1 곱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m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는 0.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판별식 써주시면 되겠죠. 조금 전개할까요? mx제곱 마이너스 t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 자, 판별식 써주시면 t제곱 빼기 4m 플러스로 바꾸고 m 플러스 t 플러스 1는 0. 자, 이것이 뭐가 되냐면 m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 4m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m 더하기 t제곱는 0.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상 m1, m2의 합은 너분의 너의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바로 누가 되냐면 g 맞나? PQ인가요? PT 더하기 QT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 접선의 기울기가 P와 Q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 5 끝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이해가요? 풀이 자체는 간단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왜 판별식을 썼으며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간단하게 구했는지 나는 기울기를 굳이 다 구하지 않았고 둘의 합을 한 번에 t에 대한 문자로 표현을 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테스트 오답을 조교가 없어서 이제 못 만들었는데 테스트 오답은 다음 시간에 줄게요. 숙제가 어려우니까 숙제 좀 잘 해오시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해보시고 요거 과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4개 받으시고 3개, 4개. 다음 시간에는 과제 좀 덜 했으면 남아서 좀 마무리하고 갈 거니까 그리고 아니 그거 아닌데 이건데 이거 아니에요. 잘못 왔네. 그래서 잘 숙제를 해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답 이제 방학 때 했던 거 오답 푸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좀 봐줄 테니까 그 시간에 질문 좀 할게요. 오늘은